투자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투자의 문화는 성숙하지 않았다.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귀는 얇고 아는 건 없고.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네, 우리 투자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금액넷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돈이 인풋이면 아웃풋은 행복이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투자로 행복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통해서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 그 니체가 한 말 있잖아요.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후라는 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악마가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조금 무투자자를 자처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을 들으면서 주식이라는 게 나빠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방식으로 그들이 접근했을 수도 있고 뭐 그들이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 불행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일 뿐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었던 부정적 생각을 좀 많이 걷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별 만족하세요? 어휴, 대단하시네. 성은이 만국합니다.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액션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 얘기하고 저축 얘기하고 뭐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궁극적으로 돈을 모아가는 이유는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생에 쓰기 위한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생의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축 방법으로 안 되니까 지금은 저금리 기조화해서 저축 방법을 선택하면 인생의 재무 목표 달성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의 투자 문화는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면 어떨까? 한번 투자하기로 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투자한다고 한다면 시장에 상관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않는 투자, 투자와 투기를 적어도 구분할 줄 알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투자,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투자,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투자, 그걸 한다면 궁극적으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우리 금액넷이 추구하는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표님 건강한 투자란? 오래 하고요. 돈이 일하게 하는 거. 아니 근데 아니 그거는 저번에도 이미 얘기했고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먼저 하는 거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유태인들은 성인식을 몇 살 때 하죠? 13살, 12살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워런 버핏은 몇 살부터 시작했죠? 11살. 솔메이트야, 솔메이트.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투자하는 민족,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서 내가 요새 가는 데는요 산후조리원을 방문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1살 때부터 투자하자. 그 아이는 무지한 축복이거든요. 태어나자마자. 바지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선물해줘요. 와우. 나 그거 봤는데 경제 독립. 안 입히고 싶을 것 같아. 여기 메리츠 경제 독립. 좀 이쁘게 만드시지. 굉장히 이뻐요. 엄청나게 그 옷을 받고 싶어서 투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투자하게 되면요, 그 아이는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또 결혼하게 되면 아이, 손자, 그 집안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그 펀드 선물하기를 시작했어요. 뭐 학교를 졸업한다. 그럼 물건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펀드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100만 명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저는 무지하게 큰 선진국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본으로 가느냐, 그 반대로 가느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거든요. 일본 모델로 가면 안 돼요. 일본은 망하는 모델이에요.
것도 사실 우리 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은 철학도 가시고 빨리 시작하기도 하는데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또 뭐가 있을까요? 투자 문화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인의 탓도 있지만 언론과 금융기관의 탓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언론이 되게 투자 문화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활황인 상태라면 어떻게 보면은 신문 1면에 그다음에 뉴스 첫 헤드라인 뉴스에 코스피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를 해요. 그리고 시장이 철렁하면 또 그 부분을 또 더 부각을 시켜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다라는 문화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에 언론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거죠. 계속 그 투자에 대해 관심 가지게 하고 투자에 대해 민감하게 만들고 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하늘을 찌르고 바닥도 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네. 건데 그걸 이제 대서특필을 하다 보니 이게 되게 큰일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런 방송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매체들의 언론들이 있는데 나만 여기서 안 사면 이상한 거 아니야? 나만 팔면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극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건 사실이죠. 맞아요. 외부 환경에 우리가 초연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언론이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고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런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잖아요. 가끔 전화해서 뭐 이걸로 옮겨보시면 옮겨보세요. 어떨까요? 계속해서 수수료를 맞아요. 창출시키게 모르니까 만드는데 그러면 또 귀는 얇고 아는 건 없고 그럼 그럴까 봐요. 뭐 이렇게. 증권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1년도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1년은 초 단기인데 기본적으로 너무 빠른 시간 동안 투자를 계속 바꾸라고 리모델링을 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금융기관 탓에 오히려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투자를 투자를 끌고 갈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투자 문화가 좀 성숙한 투자 문화가 되고 미국처럼 미국에 제가 연수를 1년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거기에서는 10년도 그렇게 장기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30년 정도 돼야 투자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성숙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성숙된 투자 문화를 좀 갖추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굉장히 동감이 가는 얘기고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그런 미디어 거기서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뉴욕에 가면 그런 금융에 대한 선전이 굉장히 많아요. 노후 준비, 뭐 돈 일하게 해라, 아니면 우리의 이런 걸 투자를 해라. 한국의 TV 같은 데가 너무 놀란 거는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에 뭐가 많이 나오죠? 먹방, 여행, 돈을 쓰는 데에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를 당연시 여기는 거죠. 금융교육을 전혀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연속국 작가들한테 제가 강의를 갔거든요. 제발 연속국 대사 중에서 저제 주식하다 망했대 이런 얘기 좀 쓰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게 거기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거를 그렇게 간접적으로 막는 게 한국 사회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돈을 갑자기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하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그 초중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그 프레임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사실 이 문화를 잘 올바르게 바꾸는데 많은 그렇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듀케이션,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 장기 투자하는 거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형성이 되죠. 금융회사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마인드 자체가 철학이 좀 성숙해져서 우리가 하는 일이 금융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어야 된다라는 원칙을 잘 지키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이게 이제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내가 한국에서 정말로 그 금융 문명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노후 준비가 안 되는 나라가 돼 있을까?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한국은
그 대표님 요즘에 그래서 그런 좋은 라이프 스타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버스 타고 이런 올바른 투자 문화 운동 전국 방방곡곡 다니신다고 들었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그 금융에 대해서 조금 접할 기회가 많잖아요. 근데 지방의 그런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고 또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우리 그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는데요. 너무나 많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뭐 어떤 때는 목사님도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저희를 초대한 적도 있고요. 또 며칠 전에는 경찰관들, 또 형사분들도 연락이 오셨고, 또 검사님들도 연락이 오셨고, 다양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또 그 일반 직장에 있는 젊은 20대.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그 보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노후 준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제가 계속 사교육비 끊어라. 자동차 팔아라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혹시 너무 과부하되시면 금액내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건강한 투자로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를 잘 만들고 또 해야 되는데 투자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무용담이 많아요. 종종 봤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건강이나 뭐 문화면 체감하는 거가 아주 더디고 되게 이렇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급변하지 않아요. 근데 돈은 딱 통장이나 어디에 숫자로 정확하게 딱딱딱 찍혀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제와 오늘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고 그러거나 내려갔다 그러면 그 순간 사람이 어떻게 도는지를 저는 봤어요. 이건 아니다. 그게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투자가 실패로 갔는지 실패로 됐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뭐가 먼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돈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을 아는 거가 다른 거예요. 본성이거든요. 돈을 잃어버리면 슬프죠. 슬프고 네. 돈이 더 벌게 되면 기분이 좋고 근데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끊임없는 교육이에요.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다만 몇 분, 몇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되게 그게 되게 그냥 선입견이었구나. 많이 그냥 걷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무 그렇게만 볼 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머리로 이렇게 탁 이해가 돼서 그 감정의 그게 저도 많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다 그 지식으로 뭐 커버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감정도 조절을 할 수 있다. 좋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완전 공감이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에 부과해서 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경험을 바꾸어서 말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하면 제가 95년도에 금융기관 은행에 입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경험했던 금리가 12%예요. 그랬는데 그런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96년, 97년 한국의 힘이라는 우리나라 공모 펀드가 나왔었어요. 한국의 힘 그때 당시에 완전 파장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는 와중에서도 저는 금융기관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펀드가 뭔지 궁금해서 그 펀드를 가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96년인가 그때 투자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종목을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성공도 해봤고 그 번 돈을 어떤 하나의 종목에 왕창 투자해서 완전히 10분의 1로 곤두박질 쳐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 혼자 터득해가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임상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터득한 게 내가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내 월급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적립식 투자밖에 없고 그걸 스스로 익혀가면서 저는 제 나름의 내공을 쌓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육 노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10,000원이라도 좋아요. 20,000원이라도 좋아요. 내가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값 5,000원 아껴서 지금 당장 투자라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깨쳐가는 거. 근데 그걸 일찍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겠죠. 온 가족이 돈을 얘기해야 돼요. 돈 얘기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살펴보지 말자. 이 철학과 신념 이런 게 중요하고 어렸을 때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장마 것은 자꾸 장독 뚜껑대 열어보면 장마 상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들여다보고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뭐 했다 하면 또 잘해요. 뭐든지. 근데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교육이 아주 저에게도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뭐 또 그래도 투자할 때 어떤 거 꼭 해야 된다. 좋은 말씀하셨어요. 경험을 해라. 맞아요. 제가 많은 사람 만났는데 5년 전에 만난 사람이 아 대표님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투자 아직도 안 해? 시작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너무 만약에 5년 전에 했으면 지금 많은 자산이 이미 모았을 텐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액트를 해라. 액팅이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지식을 나누고 방법도 배우고 원칙과 기준도 했는데 뭐 하면 다 필요 없다,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래서 그 구슬을 꿰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원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금융회사 뭐 어떤 정책 그다음에 개인들이 모두 다 이런 어떤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몫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즐겁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